반고체 배터리의 첫 번째 주인공은 전기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이 새롭게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사람처럼 걷고 물건을 나르고 공장에서 스스로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2026년 인터 배터리에서 삼성 SDI는 피지컬 AI용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전기차에 들어가는 각형 전고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개발해 왔다면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항공 시스템,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전고체 배터리가 왜 로봇에 필요할까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좁습니다. 하지만 사람처럼 오랫동안 움직여야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에는 강한 출력도 필요합니다. 배터리가 너무 크고 무거우면 로봇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사용 시간이 짧으면 한두 시간마다 충전을 위해 작업을 멈춰야 합니다. 여기에 공장과 가정에서 사람과 함께 움직이려면 배터리의 안전성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높은 에너지 밀도와 출력, 경량화와 안전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피지컬 AI 시대에 전고체 배터리가 핵심 기술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전고체 배터리가 더 이상 연구실 속 기술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삼성 SDI는 2027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토요타는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닛산과 혼다 역시 실제 생산 공정과 비용을 검증하기 위한 파일럿 라인과 실증 라인을 가동하며 양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높은 생산 비용과 수율, 배터리 수명과 대량 생산 기술까지 넘어야 할 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당장 모든 전기차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기대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안전성과 성능이 더욱 중요한 로봇과 항공, 첨다 산업 분야에서 먼저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지금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전고체라는 이름이 붙은 기업이 아닙니다. 실제 고객사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지, 양산 공정에 필요한 소재와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2027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공급망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의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상용화 경쟁 속에서 주목해야 할 국내 핵심 기업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를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과 항공산업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정말 캐즘에 빠져서 성장을 멈춘 걸까요? 최근 뉴스만 보면 전기차 판매가 둔화됐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이 흔들리고 완성차 기업들도 전기차 투자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기차 시대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매 숫자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뉴스에서 느끼는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2천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년보다 약 20% 증가하면서 전 세계에서 판매된 신차 4대 가운데 1대가 전기차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약 2,300만 대까지 증가해 전체 신차 판매량의 2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약 65% 증가하며 처음으로 2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모든 국가와 기업이 똑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과 유럽, 한국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보조금과 정책 변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캐즘은 전기차를 아무도 사지 않는 수요의 절벽이라기보다 소비자들이 전기차의 가치를 더욱 꼼꼼하게 따지기 시작한 검증의 구간에 가깝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충전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터리는 얼마나 안전한지까지 모두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전기차라는 사실 자체가 혁신이었지만 이제는 가격과 성능, 안전성을 동시에 증명해야 선택받는 시장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전기차가 이 검증의 구간을 넘어 대중화 단계로 진입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바로 여기서 전고체 배터리가 등장합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은 크게 4가지입니다. 비싼 차량 가격과 부족한 주행거리, 긴 충전 시간, 그리고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사용하던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꾼 배터리입니다. 액체 전해질은 충격이나 높은 온도에 노출될 경우 화재 위험이 있지만 고체 전해질은 상대적으로 열과 충격에 강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크기의 배터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차량의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도 유리합니다. 배터리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면서도 더 긴 주행거리와 높은 출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차의 마지막 약점을 해결할 꿈의 배터리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1000km 주행이나 10분 이내 충전 같은 화려한 숫자가 아닙니다. 전고체 배터리 경쟁이 연구실을 벗어나 실제 고객사의 테스트와 시험 생산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두 개의 시제품을 만드는 것과 수십만 개의 배터리를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실험실에서는 높은 성능을 기록하더라도 실제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면 불량률이 높아지거나 배터리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생산 비용도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경쟁의 기준은 누가 더 높은 성능을 발표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고객사의 검증을 통과하고 안정적인 수율로 동일한 품질의 배터리를 반복 생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양상 경쟁에서 가장 앞서기 위해 글로벌 배터리 기업과 완성차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경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브랜드인 솔리드 스택을 공개하고 2027년 하반기 본격적인 양산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전기차용 각형 전고체 배터리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과 드론, 항공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 샘플까지 공개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단순히 전기차 한 종류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가벼우면서도 높은 출력과 안전성이 필요한 피지컬 AI 시장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고체 배터리용 고매구성 양극재와 고체 전해질의 대량 생산을 준비하며 실제 차량 적용을 위한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닛산 역시 2028 회계연도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출시를 목표로 파일럿 생산 라인을 가동하며 제조 공정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기업들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팩토리얼 에너지가 개발한 고체 배터리 셀의 성능을 검증하고 실제 차량에 탑재하기 위한 실증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투자한 퀀텀 스케이프와 BMW가 협력하고 있는 솔리드 파워 등 미국 전고체 배터리 기업들도 완성차 업체에 샘플을 공급하며 고객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목표 시점은 대부분 2027년에서 2028년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말은 2026년이 전고체 배터리 대중화의 해라기보다 실제 양산 경쟁에서 살아남을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갈리기 시작하는 검증의 해라는 뜻입니다. 배터리 셀을 개발하는 기업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고체 전해질과 양극재, 음극재를 공급하는 소재 기업과 새로운 제조 방식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까지 거대한 전고체 배터리 공급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망에 실제로 들어가는 기업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의 첫 번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전고체 배터리는 처음부터 모든 전기차에 탑재될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초기 생산 비용이 매우 높고 공급할 수 있는 물량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가격에 민감한 대중형 전기차에 적용되기보다는 성능과 안전성이 가격보다 중요한 시장에서 먼저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시장은 고급 전기차입니다. 차량 가격이 높은 고급 전기차는 전고체 배터리의 높은 생산 비용을 차량 가격에 반영하기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두 번째 시장은 로보택시입니다. 로보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높은 가동률을 목표로 합니다. 차량이 충전기에 오래 연결돼 있을수록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는 곧 사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로보택시 시장이 확대될수록 더 짧은 충전 시간과 긴 주행거리, 반복 충전에도 견딜 수 있는 긴 수명과 높은 안전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시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좁고 사람처럼 오랫동안 움직이면서도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합니다. 배터리가 크고 무거우면 로봇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사용 시간이 짧으면 한두 시간마다 작업을 멈추고 충전해야 합니다. 작고 가벼우면서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항공과 드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무게를 줄이면 더 오래 비행할 수 있고 높은 안전성은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결국 전고체 배터리는 고급 전기차와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항공과 드론처럼 성능과 안전성이 중요한 시장에서 먼저 적용된 뒤 생산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낮아지면서 대중형 전기차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이해해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소개나 사업 목적에 전고체 배터리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수혜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하고 있는지, 파일럿 생산 라인에 소재나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지,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고체 배터리 사업이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실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단계까지 진입했는지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2026년 전고체 배터리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공급망입니다. 누가 먼저 고객사의 검증을 통과하고 2027년 이후 시작될 양산 라인에 소재와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기업을 살펴보기 전에 전고체 배터리가 기존 배터리와 무엇이 다른지 아주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액체 전해질을 사용합니다.
이 전해질을 통해 리튬이온이 이동하면서 전기가 저장되고 방출되는데요. 문제는 액체 전해질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유기용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배터리 내부에서 합선이나 충격이 발생하면 열폭주와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배터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첫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가연성 액체 전해질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누액과 화재 확산 위험을 기존 배터리보다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고체 배터리라고 해서 화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높은 에너지 밀도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 금속 음극이나 무음극 구조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같은 크기의 배터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더 멀리 달릴 수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더 오래 움직일 수 있으며 드론과 항공기에서는 배터리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빠른 충전과 높은 출력의 가능성입니다. 리튬이온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고체 전해질과 배터리 구조를 완성한다면 충전 시간을 줄이고 출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체로 바꾸기만 하면 충전 속도가 자동으로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극과 고체 전해질 사이의 저항을 얼마나 낮추느냐가 핵심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의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액체 전해질은 전극의 작은 틈까지 스며들지만 고체와 고체가 맞닿으면 사이에 미세한 빈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전과 방전이 반복될수록 이 틈이 커지면 배터리 성능과 수명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전극과 전해질을 균일하게 밀착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고체 배터리의 진짜 경쟁력은 단순히 액체를 고체로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도 수명과 충전 성능을 유지하고 이를 낮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는 완성 배터리 기업만 봐서는 안 됩니다.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소재 기업과 전극을 코팅하는 기업, 고체 소재를 압착하는 장비 기업, 수분을 차단하는 드라이룸과 검사 장비 기업까지 새로운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결국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의 진짜 수혜주는 전고체라는 이름이 붙은 기업이 아니라 양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재와 장비 기술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경쟁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업은 어디일까요? 국내에서는 삼성 SDI의 움직임을 가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 SDI는 2023년 수원 연구소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인 S라인을 완공했습니다. 이후 이곳에서 시제품을 생산해 복수의 고객사에 공급했고 현재는 고객사 테스트와 양산 공정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BMW와 미국 솔리드 파워까지 전고체 배터리 공동 개발에 참여하면서 실제 차량 적용 가능성도 검증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가 제시한 공식 양산 목표는 2027년 하반기입니다. 2026년 현재는 고객사 테스트와 제조 공정, 소재 공급망을 동시에 완성해가는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 SDI가 공개한 전고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리터당 900W입니다. 현재 양산 중인 자사 각형 배터리보다 부피 기준 에너지 밀도가 약 40% 높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온라인에서 자주 언급되는 1000km 주행과 9분 충전은 확정된 양산 제품의 공식 사양으로 공개된 수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화려한 예상 수치보다는 실제 고객사 테스트와 양산 일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성 SDI의 양산이 가까워질수록 가장 먼저 주목받을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입니다. 삼성 SDI가 개발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기반으로 합니다.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리튬 이온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전극과 밀착시키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순도의 핵심 원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는데요. 그 핵심 원료가 바로 황화 리튬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2026년 6월 황화 리튬 상업화 플랜트를 조기 준공했습니다. 초기 생산 능력은 연간 150톤 규모이고 향후 시장이 확대되면 최대 500톤까지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현재는 시운전과 품질 안정화 과정을 거치며 상업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이 삼성 SDI에 황화 리튬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외 고객사들과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상업 생산 설비를 확보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즉, 이미 삼성 SDI 공급이 확정된 기업이라기보다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경우 황화 리튬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을 가진 기업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전고체 배터리의 또 다른 핵심 소재인 양극재에서는 어떤 기업을 주목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삼성 SDI와 오랜 기간 양극재를 공동 개발하고 공급해온 하이니켈 양극재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삼성 SDI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약 44조 원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 SDI와 직접적인 공급 관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기업이라는 점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체결된 하이니켈 양극재 계약이 전량 전고체 배터리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용 물량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의 직접적인 수혜 여부는 향후 전고체용 소재 인증과 실제 공급 계약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첫 번째 기업은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황화 리튬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있고, 두 번째 기업은 삼성 SDI와 이미 대규모 양극재 공급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쪽은 전고체 원료 시장에 먼저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고, 다른 한쪽은 삼성 SDI와 직접 거래하고 있지만 전고체용 공급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기업입니다. 바로 이 차이를 구분해야 단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테마주와 실제 공급망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까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간단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의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핵심 원료는 무엇일까요? 1번 탄산 리튬, 2번 황화 리튬, 3번 수산화 리튬, 4번 인산철.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보셨다면 정답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정답을 맞히신 분들을 위해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두 기업과는 별도로 아직 채널에서 공개하지 않은 관심 종목 한 곳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신 뒤 퀴즈 정답과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동의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답이 확인된 분들께 준비한 종목 분석 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그렇다면 첫 번째 기업은 어떤 기술로 황화리튬 상업 생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제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통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첫 번째 핵심 기업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을 연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상업 생산을 위한 공장까지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2026년 6월 황화리튬 상업화 플랜트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준공했습니다. 초기 생산 능력은 연간 150톤입니다.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확대되면 최대 500톤까지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도록 기반 설비도 구축했습니다. 기존 데모 플랜트에서 소량의 시제품을 만들던 단계를 지나 이제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물량과 품질에 대응할 상업 생산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이번 공장에는 원료 투입부터 생산까지 이어지는 연속식 공법과 자동화 설비가 적용됐습니다. 생산량을 늘리면서도 제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물론 공장이 완성됐다고 곧바로 대규모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시운전과 설비 안전성 점검, 품질 안정화와 고객사 인증을 통과해야 본격적인 상업 생산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생산 설비를 구축했다는 점은 분명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 생산 능력을 갖추기 시작한 소재 기업으로 한 단계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전고체 소재 가운데 왜 황화 리튬을 주목해야 할까요? 삼성 SDI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개발하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에는 고체 전해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핵심 원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황화 리튬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고체 배터리 완성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공급망 상단의 소재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강점은 오랜 기간 황화 수소를 다뤄온 화학 기술과 생산 경험에 있습니다. 황화 리튬을 대량으로 생산하려면 위험물질인 황화 수소를 안전하게 취급하면서도 제품의 순도와 입자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기존 정밀화학 사업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황화 리튬의 연속 생산과 품질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수그룹 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황화 수소를 원료로 활용하는 내부 조달 구조도 갖추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 구조를 통해 물류비와 원료비를 낮추고 대량 생산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원가 경쟁력과 수익성은 상업 생산 이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사 확보를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개발을 위한 협력 관계를 맺었고 전해질 기업들과도 샘플 평가와 품질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일본 법인을 설립하며 일본 전고체 배터리 공급망 진입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업무 협약은 확정된 장기 공급 계약이 아닙니다. 기술과 생산 설비는 준비되고 있지만 실제 매출로 이어지려면 고객사의 최종 인증과 구체적인 구매 계약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황화 리튬 사업이 실제 기업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삼성 SDI와의 관계입니다. 삼성 SDI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황화 리튬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사업 구조가 연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황화 리튬 양산 공급 계약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삼성 공급 확정 기업이 아니라 향후 고객사 인증과 계약 가능성을 지켜봐야 하는 후보 기업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황화 리튬의 가격과 수익성입니다. 황화 리튬은 아직 대규모 상업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공개된 표준 가격이 없습니다. 연구용 소량 제품의 높은 가격을 대량 생산 물량에 그대로 적용하면 예상 매출과 이익이 크게 과장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기업의 진짜 경쟁력은 황화 리튬을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원가를 낮추면서도 높은 순도와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 실적 전환 시점입니다. 현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요 매출은 여전히 TDM과 디솔 등 기존 정밀화학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화 리튬은 아직 회사 실적의 중심이라기보다 미래 성장 사업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 상업화 설비를 선제적으로 구축했다는 점. 둘째, 기존 황화수소 취급 기술과 연속 생산 공법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 셋째,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일본 시장까지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도 분명합니다. 상업화 플랜트의 품질 안정화가 완료되는지, 고객사의 최종 인증을 통과하는지, 그리고 현재 협력 관계가 실제 장기 공급 계약으로 전환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컬은 당장의 전고체 실적 주도, 삼성 공급이 확정된 기업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황화리튬 생산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확정된 수혜주라기보다 고객사 인증과 실제 수주가 확인되는 순간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전고체 상업화 후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앞서 첫 번째 기업이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에서 상업화를 준비하고 있다면 두 번째 기업은 이미 삼성 SDI와 대규모 양극재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용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대표 배터리 소재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삼성 SDI와의 관계입니다. 에코프로 BM은 2023년 12월 삼성 SDI와 약 44조 원 규모의 하이니켈 NCA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년입니다. 다만 44조 원은 계약 당시 평균 공급 가격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매출은 양극재 가격과 공급 물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관계는 단순한 납품 계약보다 더 깊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삼성 SDI는 에코프로 EM이라는 합작 법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에코프로 BM 60%, 삼성 SDI 40%이며 포항 공장에서 생산되는 하이니켈 양극재는 삼성 SDI에 공급되는 구조입니다. 삼성 SDI의 배터리 판매가 늘어날수록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공급 기회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이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시장의 캐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에코프로 BM의 실제 실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에코프로 BM의 최근 실적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양극재만 바라보던 사업 구조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와 유럽 시장으로 수요처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코프로 BM은 2026년 1분기 매출 6,054억 원, 영업이익 20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23억 원에서 20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유럽 전기차용 양극재 공급이 회복된 가운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ESS용 양극재 매출이 전년보다 140% 증가한 것이 실적을 뒷받침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BM은 ESS용 NCA 양극재를 판매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LFP 양극재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고성능 시장에서는 NCA를 공급하고 중저가 시장에서는 LFP를 준비하며 제품군을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유럽 생산 거점도 실제 가동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연산 5만 4천 톤 규모의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이 2026년 5월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유럽 현지에서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역내 공급망 규제에 대응하고 유럽 완성차와 배터리 기업의 신규 수주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와 밀접하게 연결된 양극재 기업인 것은 사실이지만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 브랜드인 솔리드스택 전용 양극재를 이미 공급하고 있다는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계약은 삼성 SDI의 하이니켈 NCA 양극재를 공급하는 장기 계약입니다. 이 물량이 전부 전고체 배터리용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삼성 SDI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에코프로비엠과 전고체 전용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에코프로비엠을 전고체 배터리 확정 수혜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삼성 SDI와 오랜 공급 관계와 합작 생산 시설을 보유해 향후 전고체용 양극재 개발과 인증 과정에서도 참여 가능성을 지켜볼 기업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최근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새로운 변수도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026년 6월 말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투자와 헝가리 공장 운영 등을 위해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원재료 공급망과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는 만큼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7월 14일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공시됐습니다. 따라서 최초 발표된 발행 가격과 청약 일정은 최종 확정된 조건으로 보면 안 되고 향후 정정되는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에코프로비엠의 현재 투자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삼성 SDI와 약 44조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대로 ESS용 양극재 매출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헝가리 공장 상업 생산으로 유럽 현지 공급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전고체 전용 양극재 공급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대규모 유상증자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에코프로비엠은 단순한 전고체 테마주라기보다 기존 NCA 양극재와 ESS에서 실제 매출을 만들면서 전고체 배터리 공급망 진입 가능성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신호는 삼성 SDI의 전고체용 양극재 인증과 공급 계약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입니다. 그 신호가 확인된다면 에코프로비엠의 전고체 배터리 수혜 가능성은 기대의 영역에서 실제 공급망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공급망에서 주목할 두 기업,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컬과 에코프로비엠을 살펴봤습니다. 두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서로 다릅니다.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컬은 전고체 배터리 공급망의 상단에 있는 황화 리튬 생산 기반을 먼저 확보한 기업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와 이미 대규모 양극재 거래 관계를 구축하면서 전고체용 소재까지 개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결정적인 신호도 분명합니다.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컬은 고객사 품질 인증과 실제 황화 리튬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지, 에코프로비엠은 전고체용 양극재가 삼성 SDI의 인증을 통과하고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전고체 배터리 투자는 기대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 실제로 가동되는지, 고객사 인증을 통과했는지, 그리고 공급 계약이 매출로 연결되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기업도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종목이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삼용화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를 확인해야 할 기업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안내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주식좌표 채널 오픈을 기념해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구독자 감사 자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투자 원칙과 리스크 관리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주식 투자 성공의 열쇠 전자책입니다. 두 번째는 장전부터 단타, 시초가, 돌파 매매, 눌림목, 스윙까지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을 빠르게 추려볼 수 있도록 구성한 조건 검색식 13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헤드앤숄더, 이중 바닥, 삼중 바닥, 쐐기형처럼 차트에서 자주 나타나는 흐름과 매매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고급 차트 패턴 매매 전략 자료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좋은 종목을 찾고도 어디에서 매수해야 하는지 몰라 망설이거나 이미 크게 오른 뒤 뒤늦게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종목 이름 하나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찾고 차트의 어느 구간을 확인하고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단순히 종목 몇 개를 알려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종목 발굴부터 차트 분석, 매매 전략과 리스크 관리까지 한 번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주식 좌표는 이제 막 시작한 채널입니다. 아직 구독자도 많지 않지만 오히려 채널 초반부터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제대로 된 혜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채널 오픈 기간에 한해 지금 보시는 세 가지 자료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신청 화면이 바로 뜰 거예요. 신청 화면에서 받아보실 구독자 무료 혜택을 선택해 주시고 성함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연락처는 010-1234-5678처럼 하이픈 없이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까지 체크한 뒤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필수 항목이 빠지거나 마지막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신청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세요. 매일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 조건 검색식 설정이 복잡해서 포기하셨던 분, 차트 패턴과 매수 타점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었던 분이라면 이번 자료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자료는 수익을 보장하거나 특정 종목의 매수를 강요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종목을 효율적으로 찾고 투자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매매 전에는 기업의 실적과 차트, 시장 상황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채널 오픈을 기념해 준비한 무료 혜택인 만큼 필요한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시고요. 주식 좌표가 앞으로 더 좋은 종목과 더 깊이 있는 분석을 꾸준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과 더 정확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